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인데 바로 건강과 식이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그리고 우리도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200만 부나 판매가 되었네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하비 다이아몬드 어떤 분이신지 잠깐 같이 볼까요?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에 178cm에 90kg이 넘는 뚱보였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는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미국에서만 300만 부,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리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저자 서문을 같이 읽을 건데 이 저자 서문은 바로 한국어판 저자 서문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는 한국의 출판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가끔씩 책에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책의 초판본을 읽고 한국의 유명한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전태관 씨와 김종진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첫 번째다. 그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저희만의 건강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오전에 과일과 익힌 채소를 먹어요.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고 실천하는 중이거든요. 서점에서 100권 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요. 최근에는 또 다른 소식도 들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채식 블로거 한 분인 생채식을 하는 남자 이래네요. 그분은 이 책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최초의 책이고 건강과 다이어트 전문 블로거로 이끈 책이며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모든 책 중에 첫 번째로 꼽는 책이라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적어놓으라는 소식이었다. 나는 무척 기뻤다. 살아가면서 수백만 불을 벌 때보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미국에 있는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을 때마다 감탄하곤 했다. 한국 친구가 내놓은 전통적인 음식들은 모두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가공되지 않고 신선한 음식, 너무 진수성찬이란 단점을 제외하고 였던 것이다. 특히 향만 낼 정도의 아주 소량의 참기름과 간장만으로 살짝 버무린 참나물과 가지나물, 그리고 배추로 버무린 김치 등은 우리 서구인들이 되돌아가야 할 음식의 고향이었다. 나의 코와 혀와 눈이 그 아름다운 음식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20대만 해도 한국은 후진국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했고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걸어가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음식 습관도 미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데에 나는 아픔을 같이 하고 싶다. 음식에 관한 한 미국의 길은 한국이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음식 문화는 상업적 자본주의에 철저히 유린되어 있다. 조금씩 원래의 음식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음식을 통해 비만을 해결하고 만성적인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바쳐왔다. 새로운 정보와 디자인으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새 책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음식은 몸을 바꾸고 영혼까지 바꾼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다. 나는 실패자였다. 20대 중반 나는 친구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봐, 뚱뚱보, 살이나 빼고 오시지 그래? 뚱보라고? 내가?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충격을 받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나는 그 당시 다이어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나는 헐렁한 옷으로 툭 튀어나온 배를 가리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한 몸도 가꾸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가르치고 있다니. 나는 시중에 새로 소개되는 모든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30일 동안 계란과 치즈만 먹으라는 다이어트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30일간 샐러리와 햄버거만 먹으라는 다이어트가 나왔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는 체중을 줄여나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 법칙이 끝나자마자 다시 옛날처럼 먹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겠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 진수성찬을 기다렸다. 그 시련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박탈감을 끝내기 위해 나는 저돌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식당으로 향했다. 아무리 체중을 많이 줄였다 하더라도 체중을 줄이는 데 들였던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나는 그 몸무게를 되찾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5kg 이상 살이 더 찌곤 했다. 제가 10월 달에 다이어트하고 디톡스를 위해서 2주 단식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또 2주씩 이렇게 그 무염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이 한 6kg 빠졌는데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또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생겨서 지금 7kg가 늘어난 상태이고 다시 새로운 다이어트와 새로운 제 몸을 발견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 책을 또 사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음식을 적게 먹고 체중이 가벼울 때 정말 텐션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작년에 코로나 스쿨 혁명이라는 책이 굉장히 좀 고된 작업이었어요. 7개월 동안 그 책을 썼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그 단식과 함께 아주 거뜬하게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물론 그 발효 효소를 같이 먹으면서 했었는데 네. 이 저자 이야기가 너무나 맞는 이야기라서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뚱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대 초에 공군을 제대하고 나서 비만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야 할 시절에 나는 평균치를 25kg이나 웃도는 비만이었다. 178cm에 90kg을 훌쩍 넘어버렸다. 바로 그 시절 나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 그것은 끔찍한 시련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은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90kg이 넘었지만 튼튼하고 건장한 권투 선수이자 부두 노동자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난 아버지는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까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 되어버리셨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나 또한 178cm에 90kg이 넘는 남자로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괴로워하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한 번도 건강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삶을 사셨다. 그 이후 나는 수많은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 갔다. 그리고 비만은 외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빈번하게 감기, 두통, 복통을 겪었다. 늘 기력이 없다고 호소했었다. 나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운동도 잘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어울릴 수가 없었다. 해변에서 셔츠를 벗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먹는 것 이외의 다른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그런 나 자신에게 미안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사실 겁도 났다. 이 두려움이 내 전환점이 되었다. 젊어서 죽는다는 두려움과
뚱보라고 불리지 않으려는 욕망이 합쳐졌다. 10과 10이 만나 20이 된 것이 아니라 10 곱하기 10으로 부딪혀 100이 된 것이다. 마침내 나는 행동으로 실천했다. 항상 곁에 있던 햄버거와 콜라를 집어던졌다. 비만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다이어트에 몸을 던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이어트를 실천했다. 수많은 좌절과 실망을 거듭한 끝에 다이어트에 대한 나의 관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물어보겠다.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라면 예죠. 당신은 지금 축배를 들어도 좋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 몸과의 관계에 대해 수십 년 이상 철저히 연구한 나의 결과물이다. 만약 당신이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다이어트에 지쳐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버드 대학 합격 소식처럼 반갑고 확실한 소식이 있다. 이제 당신은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그것도 영구히 줄이는 방법에 대한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설마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당신이 경험한 것 이상의 온갖 다이어트를 나도 섭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해결책을 발견했다. 허기가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다. 항상 다음 식사가 기다려지는 방법이다. 날씬한 체중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배불리 먹는 방법이다. 이것 모두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칼로리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쫄쫄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밥그릇 숫자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위장절제 수술도 필요 없고 약물이나 가루약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식사 원리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으면 된다. 적게 먹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압박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당신의 생활에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한 가지뿐이다. 당신은 평생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따라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가치관을 버리게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먹는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냉장고 문을 잠글 필요도 없다.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 바로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증거다. 살기 위해서 먹는 가치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살아오면서 체중과의 싸움에 완전히 패배했을 것이다. 완전히 그로기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서도 늘었다 줄었다 하던 몸무게가 완전히 날씬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몸무게와 허리 치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겨우 나물이나 채소뿐인 풀밭에서 뛰어놀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시중의 다이어트 장사치가 아니다. 마음을 편히 갖고 하루하루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큰 잔에 채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실 수 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믹서기로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를 만들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다목적용 믹서기를 가지고 있다면 신선한 사과 주스, 딸기 사과 주스 혹은 수박 주스, 그리고 수박 참외 주스를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신선한 주스로 시작하라는 것뿐이다. 원한다면 그 주스에 덧붙여 신선한 과일 샐러드 혹은 그냥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과일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통조림이 들어있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 살아있는 과일이라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배불리 먹어도 좋다. 아침 일찍 약간의 주스와 사과 반 토막을 먹었다면 아마 10시경에는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두 개의 오렌지, 참외, 신선한 복숭아, 체리, 포도 등 계절에 맞는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 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었는데 여전히 허기를 느낀다면 한두 개의 바나나를 더 먹을 수 있다.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허기를 느낄 때마다 과일을 먹는 것이다. 점심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선한 채소로 커다란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다양한 샐러드 드레싱을 즐길 수도 있다. 원한다면 샐러드에 통밀로 만든 식빵을 구워서 따뜻한 스프와 같이 먹을 수 있다. 아보카도, 토마토, 오이, 상추, 새싹나무를 함께 넣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커다란 야채 주스 칵테일을 만들어도 좋다. 버터를 살짝만 바른 고구마, 밥, 혹은 구운 감자나 야채 또는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고기, 닭고기 혹은 생선을 아주 조금만 넣어 야채나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지겹다면 맛있는 스프와 뜨거운 옥수수빵에 버터를 살짝 바르고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선택의 범위가 아주 넓다. 시도해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절대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하고 달콤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앞으로 먹게 될 대부분의 음식들에 익숙해질 것이며 점점 더 빠르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새롭고도 독창적인 식사로 흥분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변화만을 요구할 뿐이다. 이 방식은 시중의 상업적인 다이어트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음식을 언제 어떤 배합으로 먹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언제 어떻게라는 요소가 당신이 찾으려고 했던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생활 양식으로 쉽게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유행되는 다이어트가 아니며 일시적인 해법도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던 그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는 실망감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기도 모르게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몇 가지 독특한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법칙을 계속 실천하면 다시는 평생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자연 생리학적 법칙과 인체의 순환기에 바탕을 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방식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당신의 몸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의 물리적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나는 편법이 아니라 체중 감소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강조하고 싶다.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의 열쇠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자신의 몸과 협력하는 것이다. 새롭게 쌓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비만의 부담을 떨어버리게 된다. 자유로워진 에너지가 많을수록 체중은 더 많이 줄게 된다.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식사를 하면 당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에너지를 일정하게 흡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다이어트도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가 없어 기진맥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체중을 줄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이 법칙을 통해서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할 것이다. 다이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방식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제고 빠른 시일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 당신은 청소년 시절에 가출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님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다. 몇 시간 혹은 며칠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란다. 부모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일종의 생활 양식이다. 임시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바로 훌륭한 결과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살을 빼는 가장 빠른 길은 이 방식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내가 권고하는 방식에 아주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비만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왜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할까?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비만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 있어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란 책에서 조이 그로스는 생명은 경외할 만한 불변의 법칙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 법칙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 또한 그 법칙을 어긴 결과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 책은 보편적인 법칙과 생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들을 생활에 적용시키면 젊고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움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당연히 신체적 보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정화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물론이다. 먹는 것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꾼다는 말이다. 며칠 전에 미즈노 남부쿠의 절제의 성공학 같이 읽었었는데요. 미즈노 남부쿠도 이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이 바로 이 음식을 절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2주 단식을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살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에너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또렷해지는 느낌.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이 아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중이나 몰입도가 완전히 그 탱탱볼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정말 좋았던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의사와 양의사 두 분의 코치를 받으면서 그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렇게 단식하는 기간이 단순히 당신이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명상적인 행위다. 바로 영혼을 돌보는 또 다른 그런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바로 지금 하비 다이아몬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이제 건강과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질 수 있는 그 미즈노 남부쿠 책 읽고도 저도 굉장히 많은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런 내용들로 쭉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사이먼 북스에서 나왔고, 여러분들이 좀 책을 사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차례만 잠깐 보면은요.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더 뚱뚱해진다. 다이어트 할 때 궁금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로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까지. 사실 이 저자도 뭐 12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네요. 진짜 다이어트 하나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죠. 매력 있는 날씬한 몸매에,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시는 거죠.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교육TV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